전체 어법적 개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개념 노트 있지? 근데 여기에 그냥 적는 거야, 얘들아. 적고 이거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이거 테스트 칠 건데 근데 많지 않아. 20분 설명하고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어법적 개념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그림 전체 중에 일부분이 약간 비어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 얘들아.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얘들아.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들아. 야, 고3 올라가서 어법을 할 수는 없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 얘들아. 해볼게. 바이바이. 자, 근데 쌤이 전체 그림을 전달할 때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어법적 개념의 설명이 그게 그냥 어법적 개념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해석이나 다른 개념이랑 연결돼야 돼. 우리가 사실 배우고 있는 규정 문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영국인이 만든 거야, 얘들아. 영국이 만든 걸 일본 놈들이 배워와서 규정 문법이라 규정하고 그 문법을 우리가 다시 배운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중 번역이잖아. 영어에서 일본어 됐다가 일본어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이중 번역 됐어, 얘들아. 우리가 얼마나 많겠니? 개 많아, 얘들아. 그래서 원어민이 원래 애초에 지가 원어민처럼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언어를 구분하려고 투부정사 뭐 구분하고 이지랄 했던 거야, 얘들아.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얘들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많이 의미 없어, 얘들아. 쌤이 생각하기에 영어 문법에서 본질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쌤이 대학원 석사를 이걸로 받았다고 했잖아, 얘들아. 트랜스포메이션 이걸로 받았거든, 얘들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창로 바이바이. 자, 너무 오래돼서 좀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의 원칙입니다. 문장에서 얘들아, 뭐뭐다로 해석되어지는 동사는 총 몇 개?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런데 봐봐,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는 접속사에 속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절의 종속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냥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는 접속사에 속해서 얘들아 뭐뭐다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해석될까? 1번 것, 2번 이은, 3번 접속사의 해석 연결입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문장에 포함되어지는 동사의 개수는 뭘까,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1이 문장의 동사의 숫자입니다. 봐봐. 왜냐면 접속사에 속하는 동사가 꼭 한 개씩 따라오고 맞나, 얘들아? 그 다음에 접속사에 속하는 동사 하나 나오고 문장에서 뭐뭐다로 해석되어지는 동사 하나 나오잖아. 그럼 문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동사의 숫자는 얘들아 접속사에 속하는 동사 하나하고 플러스 1인 거야. 문장에 뭐뭐다로 해석되는 본동사 하나. 이해돼, 얘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가 뭐뭐다가 아니라 것이나 니은이나 접속사 해석 연결 총 세 가지를 가집니다. 이거 세 가지 말고 얘들아 접속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 해석은 그냥 없습니다, 세상에. 이거 세 개가 다야. 근데 우리가 얘들아 무의식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거든. 세 가지 경우니까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누군가가 규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동사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 해석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만 쌤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봐봐. 이때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가 뭐뭐다가 아니라 건, 니은, 접속사 해석 연결인데 그럼 문법은 얘들아 이때 세 가지를 구분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가지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가지냐면 겉으로 해석되는 거 보고 우린 뭐라고 하게,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의문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전부 다 의문사야. 두 번째, 니은으로 해석되어지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 해석 연결시키는 건 뭐라고 하게,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오지게 되지, 맞나, 얘들아? 뭘 물어보는데, 얘들아? 접속사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 제외하고 문장의 본동사 자리에 밑줄 꺼놓고 이거 동사 ing야 아니면 동사 아닌 ing 아니면 동사인 pp야 뭐 ed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잖아, 맞나, 얘들아? 접속사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 소거시키고 난 뒤에 뭐뭐다로 해석되어지는 동사 찾는 문제 출제되지, 맞나, 얘들아? 근데 얘들아 ing, ed 구분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몇 번 나와서 12년 동안 8번.
12년 동안 ingd가 8번이 정답이었죠. 이게 어법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뭐 이거 뭔 쌀로 밥 짓는 소리 하고서 멍청한 놈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결국 문제 푸는데 기반이야, 얘들아. 그럼 봐봐. 쌤이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총 3가지 유형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 3가지인데, 얘들아? 해석 3가지를 구분해서. 걔 안 나, 얘들아? 해석. 노란색이 무슨 말이에요? 뭔데? 해석이 저렇게 된다. 네, 접속사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가 네. 거드로 해석되던가 다 니은으로 해석되던가 뭐뭐다로 해석 안 되고 거드로 해석되던가 니은으로 해석되던가 접속사 해석을 연결시키던가 3가지 해석을 가지니까 쌤이 이제 접속사가 연결되어지는 문장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왜 3가지 유형인데, 얘들아? 접속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의 해석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 3가지 유형으로만 접근하면 정리하면 정리가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당연히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생각해봐,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동사 앞에 주어 자리잖아. 동사 앞이 뭐라고, 얘들아? 주어 자리지. 동사들이 뭔데, 얘들아? 목적어 아니면 보호 자리잖아, 얘들아. 뭐 아니면 뭐야, 얘들아? 목적어 아니면 보호 자리지, 맞지? 주어는 항상 뭐야? 명사지. 동사들이 뭔데, 얘들아? 목적어나 보호인데 목적어 보호도 명사잖아, 얘들아. 그럼 동사 기준으로 앞뒤를, 얘들아, 명사 자리라고 일반화시켜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설명해도 되겠나, 얘들아? 가능하지? 그럼 봐봐. 이 자리에 오는 접속사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야! 씨! 자, 명사 자리에 오는 대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 접속사라고 합니다. 명사 자리에 오는 왓보고 우린 뭐라 하는데, 얘들아? 의문 대명사라고 할 때도 있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쌤은 여기서 의문 대명사라고 표현해 볼게.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에 오는 when 보고 how 적을게. how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관계 부사도 가능한데, 맞나, 얘들아? 의문 부사라고 적어볼게. 의문 부사. 그러면 잘 봐봐. 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대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 접속사라고 하니까 뒤에 문장에 빠져있는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그러면 이름이 의문 대명사면 뒤에 문장에 뭐가 빠지겠어, 얘들아? 대명사가 빠지겠지. what 뒤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이건 의문 대명사이건 뒤에 뭐가 빠져?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가 빠집니다. 걔 안 나, 얘들아? 그 다음에 how가 의문 부사야, 얘들아. 의문 부사면 뒤에 문장에 뭐 빠지겠어, 얘들아? 부사 빠진다라는 건 뭐,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에 영향 안 주는 완전한 문장 따라오는 거지. 걔 안 나, 얘들아? 걔 하나? 근데 여기서 CF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what인데 what이 의문 형용사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단순 접속사 뒤에는 빠지는 거 없어. 의문 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가 빠져. 의문 부사 뒤에는 뒤에 문장에 부사가 빠져서 주어나 목적어에 영향을 안 주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 그럼 의문 형용사 뒤에는 뭐가 빠져야 되겠어? 형용사가 빠져야 되겠지? 얘들아, 형용사가 빠진다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에 영향을 줘, 안 줘, 얘들아? 안 주지. 근데 이때 what이 의문 형용사로 해석이 되어지면 무슨으로 해석된단 말이야, 얘들아. 무슨? 이해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니은 들어가 있는 게 형용사인 거 알고 있잖아, 얘들아. 키가 큰, 졸라 못생긴, 또라이 같은, 니은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형용사지, 맞나, 얘들아? 니은이 형용사야, 얘들아. 형용사형 전면은 니은밖에 없어, 얘들아. 국어문법에서.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무슨으로 해석되어지는 형용사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의문 형용사면, 얘들아,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를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주어를 잡아당길 때는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안 바뀌지. 주어는 원래 앞에 있었잖아.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what이 의문 형용사라서 주어 말고 목적어를 잡아당길 때입니다. 무슨 목적어라 해석될 때 목적어를 잡아당겨. 목적어를 잡아당겨서 어순이 바뀌긴 했지만, 맞나, 얘들아? 의문 형용사면 뒤에 문장에 형용사 빠져있는 완전한 문장 와야 되잖아, 맞나,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뭐가 얘들아? 빠져 있는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겁니다. 걔안나 얘들아? 그러면 명사 자리 끝났어. 명사 자리 끝났으면 이제 뭘로 가겠노 얘들아? 형용사 자리 가겠지. 관계사 가야 되겠지. 맞나 얘들아? 자, C번 형용사 자리 가볼게. 이거 적었나 얘들아? 자리가 없어서 CF 지우고 난 뒤에 갈게. CF 적어! 빨리 적어! 이거 그대로 다 적어야 돼. 토시 하나로 틀리면 다음 시간에 집에 안 보내줘 얘들아. 이 정도면 뭐 쌉가능이죠.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어야 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어법 수업 시작하면 빈종이 주고 난 뒤에 적어 할 거야. 이걸 왼쪽 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왼쪽 밑에 네, 저희 맹사라 접수사 밑에 문자. what what 네, 저기 뭐라 쓰시는데요? 부사로 쓰인 데가 괄호 생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 뒤에는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 빠지는 거고 의문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있는데 부사 빠지는 게 주어나 목적어에 영향을 안 주죠. 부사가 빠지는 거야. 의문 대명사면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 빠진다고 괄로 쳐지는 게 빠지는 대상인 거야 얘들아. 뭐 어렵나? 됐나? 짱록이? 자 그럼 이제 C범주 넘어가겠습니다. C범주 C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디 얘들아? 형용사 자리입니다. 얘들아 근데 우리 국어문법에서 이런 게 배우잖아 얘들아. 관형절 아는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명사절 아는 문장 배우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관형절 접속사가 국어문법에서 뭐밖에 없는데 얘들아? 니은밖에 없지. 관형절 접속사는 니은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번역에서 어떤 연결이 발생하냐면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where도 있고 whose도 있고 영어에서 관계사가 졸라 많은데 맞나 얘들아. 근데 국어 문법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접속사가 뭐밖에 없어 얘들아. 니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간단해진 줄 알아 얘들아. who가 와도 니은, when이 와도 니은, whose가 와도 니은, how가 와도 니은인 거야 얘들아. 왜 그런데? 국어 문법에서 관형절 접속사가 니은밖에 없기 때문이야 얘들아. 개편하죠? 개편이요. 얼마나 편해.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who하고 which하고 대시 오게 될 때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뒤에 문장에 뭐가 얘들아?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관계사와 가장 가까운 동사는 얘들아 뭘로 해석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은으로 해석되는 거지. 걔 안 나 얘들아? 이해돼? 자 그 다음에 whose 가볼게. whose. 자 whose는 우리는 규정문법에서 이렇게 배우거든.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배우는데 쌤은 그게 용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얘들아. 쌤은 그냥 관계 소유격이라고 할게. 관계 소유격.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에 대명사 빠지면 관계 소유격 뒤에 뭐 빠져야 돼? 소유격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 뒤에 문장에 소유격이 빠지면 주동사 목적어에 영향을 줘 안 줘 얘들아? 안 주지. 완전한 문장 따라와야 되겠네. 근데 봐봐. 호주가 관계 소유격이라서 뒤에 문장에 소유격이 빠지면 얘들아. 얘가 약간 what이랑 비슷한 성격이 있다. 뭐냐 봐봐. 소유격은 무조건 명사로 연결되지. My book, his car, his house. 그렇나 얘들아? 소유격 뒤에 명사가 따라오잖아. 그래서 관계의 소유격도 얘들아 소식하는 명사를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근데 잡아당긴 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어순이 안 바뀌고 그냥 평서문처럼 와 있겠지. 맞나 얘들아? 그런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얘들아. 목적어를 잡아당기면 whose 목적어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도 what처럼 있는 거래. 맞나 얘들아? 그렇나 얘들아? 그럼 여기서 졸라 재미있는 거 얘들아 관계의 소유격이 잡아당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인데 잡아당긴 명사 앞에 관사 어나 더가 붙을까 안 붙을까? 잡아당긴 명사에 관사 어나 더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왜 안 붙는데 얘들아? 소유격하고 관사하고 둘 다 동시에 못 붙이잖아. 그러면 관계 소유격이 잡아당긴 명사는 앞에 원래 소유격이 있었는데 관계 소유격 whose 때문에 지워진 거거든. 그러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럼 관사가 절대 붙을 수가 없어. 이해됐나 얘들아? 지랄하네 잔다 씨. 못생겨가지고 씨. 왜 웃는데? 그러면 진짜 못생긴 게 되잖아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저눈 뭔지 압니다. 눈? 눈꺼풀이 개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계 소유격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겠노 얘들아? Where, when, why, how. 뭔데 얘들아? 관계 부사 뒤에 뭐 빠지는데? 부사 빠져있는 주어 동사 목적에 영향 안 주는 완전한 문장 따라오지 맞나 얘들아? 걔 안 나. 끝이다 얘들아. 걔 쉽지?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 뭔가 해석하고 구분상의 왜곡 없이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쌤 이제 뭘로 얘들아? D로 넘어가겠지. D. 복합관계에서 여기서 안 한다. D번 가볼게. D번. 자, D번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접속사하고 주어동사하고 콤마 찍히고 주어동사 올 때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거든. 이거 보고 이때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해석은 어째 되냐면 접속사 해석을 동사에 연결시킵니다. 무슨 개소리냐면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쳐 얘들아. When I arrived 때 내가 도착했다라고 너희 번역하나 얘들아. 아니지. when의 해석이 뭐야 얘들아? 뭐뭐 할 때잖아 얘들아. 때를 동사에 연결시키지 맞나 얘들아.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알아차렸다. 착륙이 냅두고 온 걸 내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된 거지 맞나 얘들아. 어쨌든 봐봐. 이게 세 가지 어법적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정상적인 능지를 가지고 있는 새끼면 얘들아. 시간 투자가 조금 있으면 이 세 가지 구분을 그냥 합니다 얘들아.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걸 얘들아 규정해서 우리가 인생이 걸려 있는 수능에서 얘들아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얘들아. 이 구문만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 구문에 대한 이해만 만들어내면 그러면 나 이거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문장 해석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의식적으로 구문 분석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 얘들아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 얘들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주어 명사 자리오면 접속사하고 가장 가까운 거 겉으로 해석하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관계사 뒤에 있는 거 그냥 이윤으로 해석하고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가 가장 가까운 거 얘들아 접속사 해석 동사에 붙여갖고 접속사 했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게 when이면 동사할 때 after면 동사하고 난 뒤에 이게 만약에 because면 동사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거지. 접속사 해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부사절 접속사는 문제도 거의 출제가 안 돼 얘들아. 뭘로 출제되는데 얘들아? although despite 이딴 거밖에 없다 얘들아. 걔 안 나? 그럼 여기까지가 D 끝이야 얘들아. 개 쉽죠? 이제 이 하면 끝납니다. 이제 뭐 하면 끝난다고? 이 하면 끝나. 이. 자, 이는 뭐냐면 언어적 압축입니다. 잘 봐봐.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to 부정사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to infinitive clause라고 표현합니다 얘들아. 이게 뭐게? to 부정사 절이라고 표현해 그 새끼들이. 네? to 부정사를 왜 절이라고 부르지 그 새끼들은? 코쟁이 새끼들, 양키 새끼들 눈깔이 펄해가지고 콧구멍 졸라 크고. 왜 그러는데 얘들아? 걔들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문장을 짧게 줄인 게 to 부정사, 즉 문장을 압축한 게 to 부정사는 ing라는 걸 알고 있어 얘들아. 다시! 된 문장이나 접속사가 뭐건 간에 압축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얘들아 to 부정사나 ing가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주어 명사 자리에 된 문장이었던 문장을 짧게 압축하면 to ing가 되는데 주어 명사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 해석 뭐였어 얘들아? 뭐뭐하는 것이었지. 그럼 to ing 해석도 뭐여야 돼 얘들아? 뭐뭐하는 것이겠지. to 부정사 ing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뭔데 얘들아? 명사적 용법 동명사잖아. 그렇나 얘들아? 주어 자리에 얘들아 된 문장을 to ing로 압축할 때 구분 있나 없나 얘들아? 없지. 구분 없어. 그런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얘들아 된 문장을 짧게 압축할 때 to ing가 되는데 이때 있는 구분이 있나 없나 얘들아? 있지. finish 뒤에 ing 오잖아. suggest 뒤에 ing 오잖아 얘들아.
recommend the ing 오지. 선생님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거 뭐냐면 얘들아. 앞에 있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원이 라틴어나 독일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그냥 투부정사라고 가져와. 근데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한테 100년 동안 지배받았거든 얘들아. 잔다르크 형아가 나타나서 그 형님 나타나고 잔다르크 형님 나타나고 영국이 졸라 이기고 있다가 장미의 전쟁에서 지고 난 뒤 우체되는데 얘들아. 프랑스한테 100년 동안 지배받았거든 얘들아. 그때 ing가 생깁니다. 영어가. 지배받고 있는 동안.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가 기원이 프랑스면 목적어가 ing인 거야 얘들아. 야 근데 앞에 있는 동사의 기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얘들아. 너희 영어 전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finish ing, consider ing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다만 고등 수준에서 요것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뭘 알아주면 좋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하고 ing를 둘 다 쓰는 놈이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시간 방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놈이 있어요 얘들아. 어째 달라지냐면 투부정사가 미래, ing는 뭐 얘들아? 과거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뭔데 얘들아? remember, stop은 좀 다른 거지. remember, forget, 그렇지. regret이지. 이거 세 개는 얘들아 시간 방향이 미래면 투부정사, 과거면 ing 씁니다. remember ing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ing 과거에 ing에 썼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나 얘들아? 걔 안 나? 걔 안 나? 자 그러면 쌤이 압축해서 얘들아 압축도 총 3가지 범주로 압축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명사 자리 압축했네. 이제 무슨 자리 압축해야 되는데 얘들아? 관계사 압축해야 되겠지? 관계사 압축해야 되겠지? 야 근데 우리 맞나? 모의고사였나? 왜? 명사 뒤에 where 투부정사 했었나? in which 투부정사 했었나? 뭐 이랬잖아 얘들아. in which 투부정사 했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러니까 원어민 입장에서는 얘들아 문장을 투부정사나 ing로 줄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관계사 뒤에 있는 문장을 투부정사로 줄이는 거 가끔 합니다. 근데 별로 안 해. 왜 별로 안 하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빠지잖아. 주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투부정사를 압축하는 거하고 주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적는 거하고 문장의 길이나 무게가 어때 얘들아? 거의 똑같이 줄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줄이는 거야. 사실은 얘들아 관계사 문장에 대한 투부정사 압축이라는 게 졸라 많아 얘들아 원래는. 근데 잘 안 해.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됩니다. 명사 뒤에 그냥 얘들아 괄호 쳐지는 자리에 된 문장을 압축하게 될 때 압축되어진 형태가 투부정사나 ing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들아 그냥 전부 다 니은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때 얘들아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하고 형용사적용법 무조건 이윤으로 해석하죠. 그렇나 얘들아? 분사도 얘들아 무조건 이윤으로 해석하죠. 근데 원래 압축의 방향은 ing밖에 없었거든 얘들아. 그런데 being을 생략하고 나서 pp가 따라올 때 being pp였는데 being을 적건 안 적건 의미가 똑같거든 얘들아. being을 생략하고 나는데 pp라는 방향도 생겼어 얘들아. 원래 압축의 방향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to ing. 걔 안나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얘들아. 아까 접속사 할 때는 부사절이 졸라 쉬웠잖아. 근데 압축할 때는 부사절이 어렵습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압축하겠습니다. 압축 웃지 않은데 얘들아. 투부정사나 ing로 압축하는 거지. 그렇나 얘들아? 근데 봐봐. 그러면 생략되어진 접속사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얘들아 이게 접속사의 해석을 동사에 연결시키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압축하고 나면 접속사 날라간단 말이야 얘들아. 접속사 날라가고 나니까 to와 ing 해석이 어떤데 얘들아? 졸라 다양해지지. 압축할 때는 쉽거든 얘들아. 접속사 날려쁘고 그냥 주어 날리고 동사 ing로 바꾸면 개 쉽거든 얘들아.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얘들아 생략되어진 접속사의 해석을 찾아가는 게 졸라 헷갈리거든 얘들아. 야 원어민들 그거 헷갈려요 얘들아.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만들어 놨냐면 투부정사 하면 그냥 위에서 투부정사는 뭐? 그냥 위에서. 사실 얘들아 투부정사를 압축할 때 압축하기 전에 접속사가 뭔지 아나 얘들아? 소댓이야 소댓. 옛날에 고어에서 소댓은 그냥 소댓이 아니었어. 소에지댓이었어. 소에지댓이었어. 근데 에즈배도 소댓, 소에지댓 둘 다 위에서거든. 투부정사를 압축했을 때 처음에 뭐였는 줄 아나 얘들아? 소에즈투였어. 소에즈투 뭔데 얘들아? 뭐뭐하기 위해서지?
so as that을 압축해서 so as to를 쓰다가 그냥 투부정사에도 뭐뭐하기 위해서로 했을 때네. 의미 전달에 오류가 없네. 라는 걸 생각하고 난데 so as to에 so as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그냥 부사절에 압축하게 될 때 투부정사가 위에서로 했을 때 앞에 생략되어진 접속사가 so that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나 얘들아? 자, ing가 올 때 생략되어진 접속사는 뭔데 얘들아?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의 전체 범주가 ing 해석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ing 뭐라고 보니까 하는데 얘들아? ing 했을 때 ing 했기 때문에 ing 한다면 ing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사구문의 해석을 가지는 거야 얘들아. 사실 얘들아 우리가 정리했었던 분사구문이라는 게 혹은 얘들아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었던 어법이라는 게 그냥 사실은 자리 세 가지의 압축일 뿐입니다. 자리 세 가지의 압축일 뿐이야 얘들아. 사실 근데 이거 가지고 얘들아 지금 개념 전체 설명했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진 않거든 얘들아. 이거 가지고 얘들아 쌤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방법하고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아질 겁니다. 이해 안 나 얘들아? 이해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게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